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B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짝퉁 패션 시작합니다. 오 우루우사 같네요. 안녕하세요. 짝퉁 패션 강홍민입니다. 영화 옥자가 개봉 전부터 시끄럽습니다. 옥자의 제작비 600억 원을 투자한 넷플릭스와 CGV,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간의 신경전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기존 영화관에서 개봉한 영화가 2, 3주 뒤에 IPTV 등 다양한 채널로 확장되는 게 관례인데 넷플릭스는 옥자를 개봉과 동시에 넷플릭스에서도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CGV는 영화계의 일반적인 질서를 교란하지 말아달라는 입장인데요. 이 일반적인 질서는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수많은 영화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멀티플렉스를 운영하는 소수 집단을 위한 것일까요? 질서를 운운하기에 앞서 본질을 깨달아야 할 시점이 아닐까요? 대중들은 좋은 영화를 보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새로운 플랫폼도 마다하지 않죠. 컨텐츠를 숨긴다고 해서 찾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불거져 옥자가 단간 영화관에서만 개봉한다면, 그리고 옥자와 같은 컨텐츠가 끊임없이 만들어진다면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멀티플렉스를 찾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IPTV나 넷플릭스, 모바일로 영화를 보는 이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흐름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조건 비난하고 자기 입장만 내세우기보다 공존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겠죠. 보다 나은 서비스로 관객들을 만족시킬 영화관의 묘책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요? 강홍민 생각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오늘 오프닝이 굉장히 길었네요. 요즘 공부해요? 아니, 공부하지 않는데. 야 대단하시다. 오프닝을 옥자로 좀 해봤어요. 네, 요즘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굉장히 지금 문제 아닌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데 옥자 나오면 보실 거예요? 처음 보고 싶어요. 누구시죠? 미요? 아, 우리 청취자분들 잘 모르시니까. 빵이야. 이제 좀 아실래나? 아실지 않을까요? 로리 목소리만 알아요. 로리입니다. 다른 사람들 우린 몰라요. 로리는 네. 기사도 나온 여자기 때문에 맞아요. 얼굴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쵸. 우리 타키 형은? 네. 안녕하세요, 타키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네. 네네, 반갑습니다. 옥자 네. 개봉이 29일인데 네네. 나오면 보실 거예요? 저는 봉준호 감독 영화는 챙겨보는 편이에요. 아. 네,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감독이라서.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시고. 네네. 그럼 봉준호 감독의 필모그래피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은? 뭐 괴물이라고 얘기해드렸네. 네. 괴물을 재밌게 보셨고, 우리 로리는요? 봉준호 감독. 좋아하는 감독이요? 네. 류승환. 구남도 보려고요. 아, 구남도. 네. 그것도 되게 화제죠. 네. 구남도. 네. 구남도와 옥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구남도. 류승환. 좋았어요. 근데 저도 아니, 라인업이 너무 중에 좋아요. 하나면은 사실 뭐 송중기, 구남도. 소지섭. 그 사람들은 그 황정민. 일본 활동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그니까. 한 출연이죠, 사실은. 일본 팬들을 그래도 내수 시장이 확고하니까요. 일본 빼고 다 보면 되죠, 뭐. 굳이 일본까지 진출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오프닝에서 다뤘던 옥자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이슈 토크에서도 좀 다룰 예정인데 네. 좀 디테일하게 좀 가봐야 될 텐데 우리가 너무 몰라가지고 넷플릭스에 걱정이 좀 살짝 되긴 합니다. 네. 지금 또 청취자분들께서는 예리한 분들이라면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한 분이 안 계시죠? 어디 갔니? 미혼미혼님께서 아직 못 오고 계세요. 지금 출장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어디 멀리 가셨나요? 오늘 인천 쪽에서 그 촬영지 부킹 때문에 회의가 갑자기 잡혔다 그래요. 아니 근데 패션 업계에서 일하면 되게 네. 재밌겠어요. 아마 장소도 섭외하러 다니고 해외도 가고. 멘탈 아웃이죠. 갑자기 뭐 촬영지가 바뀌었으니 가서 먼저 보고 와라 그러면 답사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7시인데요. 막 이러니까 답사 당연히 가야죠. 촬영 맞아요. 그 스태프들하고 같이 방송업체, 장비업체 다 같이 가는구나. 네, 우리 프로모션 하는 팀 뭐 다 같이 가가지고 봐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는데 우리는 허전하네요. 그러네요. 오늘 미국 갔다 온 지 얼마 됐다고 그죠?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회사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타키 형은 그 네. 답사 많이 가시잖아요. 답사보다는 저는 이제 답사 해온 걸 보죠. 아, 팀장이요. 아이 갑이다. 아. 예, 지난 아, 그래요? 얘기고요. 예. 아 그러면 답사 다녔을 때 네. 그럼 한창 때 답사 많이 다니셨을 것 같은데. 저는 답사를 그렇게 다니진 않았어요. 왜냐면 아, 제가 씨, 못하는 걸 제가 굳이 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요. 촬영하는 팀이 그 안에 답사 팀이 있어요. 거기는 몇 시에 어떤 컷을 찍으면 그가 그 광고주가 원하는 컷이 나오는지 장소, 시간까지도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 회의하는 그 스팟을 몇 군데 정해서 결정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고 아. 비가 안 오기만 바라는 게 제일 할 일이죠, 사실은. 그럼 야외 우리 같은 타키 형 경우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광고 촬영이나 네. 뭐 브랜드의 뭐 이미지 촬영을 할 때 네. 답사된 현장을 컨펌을 하고 그 네. 현장 그 당일날 방문을 하시나요? 당일날 하는 경우도 있고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밑에 그 사람들 맡기고. 여러 가지 촬영 포인트가 있는데 한 사람이 또 한 개의 프로젝트를 맡아서 영상 촬영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가는 경우도 있고 못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해본 경험이 직접 있는 경우는 그려지니까 안 가는 경우가 많고 네. 처음 하는 경우는 신경 써야 될 게 워낙 많으니까 같이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는 타입이죠. 야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길게 들었네요, 진짜. 말 걸지 마세요. 네. 아무튼 이 패션 기업은 굉장히 저에게는 좀 그 재밌는 곳. 저는 금요일 불금에 공항 패션 체킹하러 공항 간 적도 있어요. 아이고야. 아, 좀 짜증났어요. 그러면 좀 짜증 나죠. 공항 왔다 갔다 하고 1분 딱 지나가는데 그걸 체킹해야 되고. 가서 뭘 해요? 담당자는? 사실은 뭐 제가 굳이 갈 필요는 없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출국하면서 화보 촬영을 가는 거여서 대행사 분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본사 사람이 가서 할 건 솔직히 없거든요. 그렇죠. 보는 거죠. 네, 그랬던 적도 있고 저는 그리고 골프장 되게 자주 갔어요. 골프 컨텐츠를 찍어야 되니까 이런 여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매거진 컨텐츠랑 영상 컨텐츠 찍으러 골프장에 가요. 네. 그러면은 프로님은 이 더운 날씨에 레슨 컨텐츠를 찍으면서 옷을 수십 번을 갈아입어야 돼요. 아이고야. 너무 그런 거 이제 같이 컨택해줘야 되고 옷도 이제 매칭 맞춰줘야 되고 막 이러니까 많이 갔었는데 다이나믹한데 힘든 것도 많아요. 하긴 골프는 전부 다 촬영할 때 쨍쨍 햇빛에 네. 잔디 받으시니까 네. 힘들긴 하겠다. 진짜. 이런 날씨 안 좋은 땡볕에. 날에는 뭐 찍을 수가 없고. 그쵸. 그런 날은 이제 일정을 바꾸는데 골프장이 또 그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평일에는 어찌됐든 계속 하잖아요. 사업을, 그 장사를. 근데 그걸 저희가 잠깐 부킹해서 찍고 뒤에 팀 보내고 찍고 뭐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비용도 많이 왜냐면 들어가고. 촬영팀이 한 번 오는데 최소 비용이 있거든요. 얼마나 되나요? 글쎄, 저희가 그건 그린피를 인건비인데 내야 되죠. 거의. 그래요? 네, 그린피를 그러니까 그 협의를 해요. 기본이죠. 그린피는 기본. 치지도 않는데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지난주에 그 욜로와 타키라고 해서 패러글라이딩 화일공장에서 패러글라이딩 하는 장면의 영상을 촬영하러 갔었어요. 네네네. 12시 전까지만 탈 수 있다 그래서 네. 진짜로 거의 공수부대 낙하 훈련하듯이 어... 바바바바박 해가지고 막 어두워지는 거예요. 다시 올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좀 있죠. 영상 촬영하는 팀에서는. 힘든 점도 있네요. 목이 메네요. 맨날 재밌진 않아요. 근데 어느 화보 촬영장에서 그 사람 만난 적 있어요. 전신에 문신한 옛날 데상트 화보 촬영을 했었는데 유명한 사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전신에 문신한 타투이스트인가? 타투이스트는 아닌데 되게 유명해요. 이름 뭐였지 까먹었어. 전신에 문신한 분은 그 유통시 아닌가요? 문신 많던데. 통이요. 아니 그 사람 말고 되게 유명한 외국인인데 모델이에요. 이 사람이 전신에 문신을 해가지고 모델로 기용을 되게 많이 됐거든요. 지금 이름 까먹었어. 어쨌든. 옥자 아닌가요 혹시? 옥자 아니에요. 옥자는 아닌 걸로 옥자 알고 아니에요. 있어요. 옥자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저희 참고로 지난주에 네. 그 부산 디자인 센터 박재현 팀장이 진짜 인상 깊은 게스트였습니다. 근데 사진을 봤는데 누구 합류를 다른 분들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로리가 같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왜, 텐데. 왜? 할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왜? 아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이슈를 갖고 있는 분들인데 로리가 만나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분들은? 그런 이슈를 가진 분들이 갑자기? 그 박재현 팀장님, 박재현 센터장님이랑 네. 다 친분이 있는 그 어떻게 보면 패션 업계에 있는 뭐 대표님들도 계시고 네네. 셀럽도 있고 아유. 셀럽?
셀럽 있어요. 누구요? 몰라 기억은 안 나는데 연예인? 디테일하게는 묻지 마. 있어. 친구들. 강탁기라고. 근데 사진에 셀럽은 없어 보였어요. 아 사진을 보셨구나. 네, 그건 확실하잖아, 솔직히. 아 근데 그 자리에서 많은 분들을 새로 뵙기도 했고 네. 그 짝퉁 패션을 굉장히 즐겨 듣는 분들이 그날 계셔가지고 리뷰를 또 하는 시간도 가졌죠. 우리 박 팀장님이 오셨다가 이제 우리 방송이 끝나기를 기다린 연로하신 10분 정도께서 네, 봤어요. 우리 회식 자리에 딱 들어오셔서 어. 갑자기 그 깡패들처럼 싹 들어와가지고 가게 손님도 안 받더라고요, 마침. 맞아요. 그래갖고 우리끼리만 밥을 먹는데 누구시지? 그랬더니 이분 박 팀장님을 보러 온 분들인 거예요. 오늘 방송 나온다 해서 기다리고 당구 치고 있다가 그러니까 방송 끝날 때까지 근처 당구장에 있다가 끝나고 이제 합류를 하신 거죠. 대단하네요. 네, 대단하시죠. 제일 나이 어린 분이 41살. 나오는 사람. 다들 패션 업계 종사자분들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또는 교수님이거나. 교수님도 계시고 거의 저희 뭐 공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하지 말라세요. 되게 궁금하겠다. 우리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채널을 돌릴 수도 있어요. 다 제작자님 탓이에요. 네. 구독자 수로 표시해 주시고. 아무튼 우리 저기 방송에 대해서 굉장히 그 게스트분 박 팀장님의 이슈도 있었지만 그분들이 모두 다 우리 방송을 어떻게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네. 한 분 한 분 얘기하시는데 어우 대단하시더라고요. 진짜. 가장 감명 깊었던 리뷰는 없었어요? 피드백. 우리에게 13회까지 방송을 다 듣고 네. 리뷰를 써주신 신 교수님이라고 있죠. 오셨어요, 그분. 그 얘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 모르겠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탁 형이 궁금증을 해소해 주셨네요. 네네네. 아무튼 그분께서도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글로 저희한테 리뷰를 남겨주시고 지난주에는 현장에서 말로써 이렇게 또 리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교수님께서 제 옆에 계셨어요. 이 방송 아마 들으실지도 모르시겠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잘 계시죠? 지난주 잘 들어가셨고요. 아무튼 뭐 굉장한 이 열정 있게 네. 리뷰를 해주시다가 타키 형이 저 완전히 빨렸잖아요. 그 사실을 모르고 자리를 도는 김에 교수님 옆에 앉았다가 1시간 동안 리뷰를 들었어요. 네. 대단하신 분.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무튼 좋은 시간이었고 그 회식도 회식이었지만 사실은 그날 방송 게스트로 나오셨던 우리 박 팀장님께서 네. 부산 디자인 센터장을 하고 계시는 그 분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또는 어떤 프로모션에 대해서 제 주변에 네. 지난주에는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이런 업체, 이런 기관이 있더라. 네. 이런 기관 알고 있었냐. 열의 9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부산 내려가기로 했어요. 정말요? 네. 진짜 만나러? 네네네. 오, 정말 인터뷰로. 제가 기자인 거 알죠? 청취자 여러분들도. 순간 뜨끔했네요. 잘 됐네요. 대박이다. 다음 주에 이제 또 우리 방송의 매력이 오는 게스트분들하고 비즈니스가 쫙 이렇게 이어난다는 게 정말 근데 좋은 그건 매력 너무 아니겠습니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 게스트 오면 로리도 가만 안 두고요. 네. 미호미호님이나 우리 타키 형, 네. 그리고 저도 제작자도 네. 한시도 가만 놔두지 않고 뭔가 비즈니스 만들어요. 네. 거기에서 혼났어요, 제가. 왜 학생들을 위한 스토리는 얘기 안 하냐.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제가 즐겁하고 바로 자리를 돌렸어요. 그래서 많이 혼났어요. 그게 35분짜리였거든요. 아무튼 짝퉁 패션 사랑해 주시는 분들 지난주에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그 지난주 그 디프리를 계기로 해서 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새로 네. 이번 방송부터 들으시는 분들도 약속하신 분들도 계셨으니까요. 네, 그렇죠. 조금 더 저희가 신경 써서 재미있게 재미있게. 방송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롤이 알았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미오미오가 없어도요. 루프탑 키친 10% 할인은 계속되는 거죠? 루프탑 키친의 10% 할인은 계속됩니다. 패션을 아는 여자 이사벨 시선을 즐기는 여자 이사벨 트렌드를 앞선 여자 이사벨 내
내 삶을 사랑하는 여자 한채영의 패션은 이사베입니다. 패션명과 신혼의 여성복. 이사베이. 자, 지난주 이슈 토크가 뭐였죠? 지난주 이슈 토크는 컨텐츠 커머스였죠. 까먹고 있었는데. 네. 다행이네. 대본에도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역시 머리가 좋아요. 방송에서 주제를 가지고 방송하는 타이틀 또는 안에 들어가는 소품을 직접 방송사에서 판매하는 콘텐츠를 그렇죠. 바로 콘텐츠 커머스라고 네네네. 하죠. 네. 아무튼 뭐 지난주는 재밌었고요. 자, 이번 주 이슈 토크 주제 뭔가요? 이번 주에도 아까 옥자를 말씀하셨듯이 오프닝에서. 예. 사회 문화적 트렌드를 주제로 잡았는데 네. 그 옥자가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6월 29일 개봉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 이유는 뭘까요? 옥자는 돼지와 코끼리, 코뿔소 뭐 이런 동물들이 결합된 가상의 동물인데요. 어쨌든 그 봉준호 감독의 역작인 옥자가 영화계가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괴물로 유명한 봉준호 감독이 이번에는 축산 시스템 문화를 영화화했어요. 네. 그게 옥자의 기본적인 주제라고 하는데 어쨌든 스포일러라서 내용을 여기까지 뭐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네. 이 영화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이유는 영화 자체가 아니고 시스템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옥자에 투자한 회사와 그 회사의 비즈니스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옥자는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600억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만든 영화인데 이 영화를 개봉하면서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상영하면서 국내 대형 배급사 있잖아요. 그 멀티플렉스에서 상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럼 이제 옥자라는 영화를 영화관에서 못 보는 건가요? 아직은 결론이 난 건 아닌데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 보여요. 근데 멀티플렉스에서는 왜 영화를 상영하지 않으려는 거죠? 사실은 멀티플렉스들의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우선 영화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봐요? 영화관이잖아요. 그죠? 네. 영화관하고 온라인 미디어인 넷플릭스에서 동시에 상영하게 되면 뭐 상대적으로 시간하고 가격을 저렴하게 좀 정리할 수 있는 넷플릭스에서 보게 되잖아요. 네. 당연히 넷플릭스가 우위에 있죠. 누가 영화관을 가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인터넷 개봉 영화를 보여주면 영화관 찾는 고객이 없으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는 그러면은 우리에선 그냥 우리는 안 틀래 이러고 이제 상영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뭐 프랑스나 유럽에서도 지금 영화관 상영이 무산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글로벌한 문제로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봉준호 감독이 JTBC 뉴스룸 나와가지고 뭐 그래도 100개 영화관에서는 같이 개봉한다 이랬는데. 그건 지방의 소극장이나 그 우리 연애할 때 가서 저기 한 번쯤 봤던 자동차 극장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못 가봤어요. 저도 못 가봤는데요. 그런 데서 이제 같이 한다는 내용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화관이라는 시스템에서 벗어난 그런 극장들. 그렇죠. 저도 그 뉴스에서 이제 봉준호 감독이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봉준호 감독이 놀래더라고요. 멀티플렉스 이전에는 이런 극장들이 일반적이었는데 멀티플렉스 체제 이후에 영화판에서 소외됐던 이런 극장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는 인터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어쨌든 옥자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한 이유는 전통적인 미디어와 새로운 시도의 미디어의 힘 겨루기라고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근데 지드래곤도 좀 특이하게 앨범 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결국 비슷해요. 네. 결국 전통적인 미디어가 새로운 미디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음원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이슈를 아니다 이거 원래 했던 방식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의 스트리밍 다운로드 방식은 괜찮고 USB로의 그 새로운 방식은 안 된다면서 반대하는 건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좀 어렵거든요. 외국에서는 또 다 음원으로 인정을 한대요 또. 그렇죠. 어쨌든 멀티플렉스에서는 뭐 수익적인 문제로 옥자의 상영을 꺼린다는 얘기인데 이 주제가 왜 짝퉁 패션의 이슈 토크로 올라왔죠? 원래 옥자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잠깐 얘기했지만 넷플릭스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의 비즈니스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OTT라고 하는데 오버 더 탑. 넷플릭스는 셋업박스가 없는 인터넷 베이스의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전파를 통했던 TV, 케이블을 통했던 유선 방송, 셋톱박스를 통했던 IPTV 이렇게 세 그룹이 있는데 이제 셋톱박스 없이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OTT라고 부르는 서비스예요. 네. 결국 TV에서도 인터넷이 연결되면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 우리가 보듯이 디바이스 상관없이 그냥 웹페이지로 모니터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거기서 동영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영상 콘텐츠를 스트리밍할 수 있는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특히 다운로드와 플레이가 동시에 가능한 스트리밍 방식이 OTT 서비스의 기본이에요. 뭐 본인들 핸드폰 있지만 LG U 플러스 보면은 동시에 보기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네네. 유료로 되어 있는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서비스이죠. 그럼 차이는 좀 있겠지만 IPTV와의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인터넷을 통해서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IPTV하고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네. IPTV는 셋톱박스가 있고 OTT는 셋톱박스가 없는 거예요. 오버 더 탑. 셋톱박스 위에 있다. 네, 이렇게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OTT 서비스 이용률은 35% 정도로 조사가 되는데 스마트폰으로 보는 사용하는 이용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PC, 그러니까 데스크탑 PC, 그 다음에 노트북 순이다. 이렇게 세 구분으로 지금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네. 시청한 적이 있는 OTT로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유튜브가 31%. 그러니까 TV로 유튜브를 본 적이 있습니까? 31%가 저 있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TV로 페이스북 접속한 적 있어요? 있어요. 그 다음 네이버 TV 캐스트.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 뭐 이런 내용들의 순서로 응답률을 얻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페북이나 유튜브를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제 알아듣겠네요. 요즘에 그 아프리카 TV로 방송을 하는 BJ들도 있지만 네. BJ들이 두 가지로 수익을 얻어요. 하나는 아프리카 TV에서 받는 하트들이 있잖아요. 네. 별풍선. 별풍선. 두 번째는 유튜브에 업로드를 한 다음에 업로드의 시청 숫자로 광고비로 광고 수익이 있죠. 광고 수익이 있어요. 예를 들어 비근한 예로 최근에 일본에서 일본을 안내하는 유민상이라는 BJ가 있습니다. 배우인데요. 유민상? 유민상. 오. 개그맨 아니고요. 개그맨 아니고? 오. 굉장히 잘생긴 배우예요. 굉장히 잘생긴 배우가 일본에 혼자 유튜버로서 핸드폰을 끼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막 일본 말을 좀 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방송을 막 하는데 최근에 음식점에서 쫓겨난 뉴스 보셨어요? 아, 저 봤어요. 봤어요. 그 그쵸. 욕한 거요? 네, 네. 일본 사람이? 욕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화제가 됐잖아요. 네. 네. 단번에 2만 명이 증가했어요. 팔로워가. 아. 유튜브에서. 이 사람은 수익이 증가된 거죠. 아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한테. 그래요? 여행을 하시는데 옷이 좀 부족해 보이시는데 우리가 좀 옷을 좀 지원하고 싶다. 우리 옷 좀 입어달라. 항상 그 사람이 방송을 할 때 2,000명, 3,000명이 동시간대에 시청을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TV에서.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예쁜 일본인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려고 그러면 해봐, 하라고 막 그 1,004개의 별풍선 보내주고 그럼 인터뷰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어떻게 하죠? 할까요? 말까요? 택시를 탈까 말까요? 택시비 내가 줄게. 별풍선 빵. 이런 식으로 지금 스트리밍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TV로 본다는 거죠. 넷플릭스도 그거 한대요, 이제. 장화시는 고양이 이런 거는 13개 정도를 보면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줄거리를. 네. 그래서 어차피 앱으로 보니까, 네네. 핸드폰으로 보니까, 뭐, 만약에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그런 컨텐츠라고 하면, 이별했을 때에 선택하면 이별했을 때 줄거리가 막 펼쳐지고, 계속 사귄다 이런 건 선택하면 계속 사귀었을 때 스토리가 펼쳐지고, 이걸 장하시는 고양이가 뭐죠? 준비하고 있대요. 아, 그건 애니메이션인데, 네. 그걸 넷플릭스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그 장하시는 고양이 몰라요? 엄청 애니메이션? 귀여운 고양이 그거 있잖아요. 그걸 넷플릭스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스토리를 선택할 수 있게 애들이 이제 보면서 줄거리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약간 서로 오. 이제 보는 사람이 뭔가 좀 이런 액티브하게 할 수 있는 그래요?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있대요. 서비스 시작할 거래요. 아니, 따라가질 못하겠네.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우리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건 애 키우는 엄마가 TV가 있으니까 TV에 이제 요즘엔 다 인터넷 연결이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번개맨 검색을 해서 전체 보기 눌러요.
그러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유튜브에 올라 있는 콘텐츠의 번개면은 다 돌아가는 거예요. 다만 이건 무료예요. 약간 개념이 좀 틀리긴 한데.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타케 형은 네. 유일하게 그 아기를 키우는 예, 아빠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밤에 자는 것만 봐서 그렇지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몇 살이죠? 6살이에요. 하은이? 예. 어떻게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하은이 맞아요? 예. 깜짝이야. 다행이네요. 뒷조사를 6살이면 그 말씀하셨던 그 유튜브나 네. 뭐 이런 채널을 통해 가지고 영상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보는 시기 아닌가요? 진짜 놀랍게도 자기가 유튜브에서 저희 검색해서 봐요. 그러니까 어이없죠. 아, 근데 서원이 서준이도 벌써부터 이휘재 그 아. 걔네 벌써 막 계속 아빠한테 유튜브 이거밖에 얘기를 안 하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야 이런 애들이 커서 도대체 어떤 시스템과 컨텐츠를 이용하면서 살까? 우리 아버지 스마트폰 잘 이용하지 못하시는데 난 잘하는데 얘네들이 뭘 잘할 때 내가 잘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벌써부터 들어요.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 네. 부모의 입장에서 네. 그 휴대폰을 주고 스마트폰을 주고 영상을 보면 애가 조용하니 주긴 하지만 네. 그 교육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자유롭게 납두고 어렸을 때 많이 보게 해서 이게 별거 아니란 걸 알려줘서 내가 필요할 때 보게 하는 방식. 그런 시각도 있네요. 네. 두 번째 요즘 그 대부분의 엄마 아빠들이 하는 방식은 못 보게 하죠. TV를 없애는 집도 많아요. 그렇긴 한데 사실 저는 좀 첫 번째 봐라. 그러니까 결혼 전에 많이 놀다가 결혼하면 그래도 낫다 뭐 이런 개념하고 좀 비슷한 그런 내용 같아요. 그런 시각도 있군요. 궁금했습니다. 네, 7월달 되면 알 것 같아요. 8월이죠. 아, 8월인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동영상을 단순히 그냥 보여주는 플랫폼하고는 좀 다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료하고 유료하고 차이가 좀 있고 거기에 따른 적합한 콘텐츠를 어떻게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질적인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어쨌든 OTT 서비스는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돼야 한다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 본격적으로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되는 미국 2000년대 중후반이거든요. 애플, 뭐 넷플릭스 중심으로 서비스를 시작을 먼저 했어요. 미국의 경우는 유료거든요. 기본적으로. 케이블 방송보다 싸고 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이게. 언제 어디서든지 볼 수 있으니까.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고 2013년에는 미국의 그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 미국 최대 케이블 방송 HBO라는 케이블 방송이 있는데 그 가입자 수를 넘었어요. 국내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이런 서비스가 시작됐는데요. 근데 국내에서는 사실 케이블 TV나 IPTV의 시청료가 무료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예, 그래서 그렇죠. 이 OTT 서비스가 크게 눈에 띄지는 못하다가 CJ ENM이 티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티빙이 등장하면서 조금씩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뭐 근데 아직까지는 사실 우리는 너무 무료 콘텐츠가 넘쳐나니까 그렇죠. 뭐 이런 회원제 유료 서비스가 발전하기 어렵고 제가 대표적인 예로 다시 보기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아 그래요? 이때마다 결제를 하잖아요. 이 방송이 제작되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를 하면서 아주 싼 값에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무료 콘텐츠가 티빙이 아까 생겼잖아요. 근데 사실 볼 게 어디 많냐면 CJ ENM 프로그램이 되게 보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핸드폰에 나오는 예를 들어 뭐 KT라든가 LG U+라든가 이런 데서 무료로 보기가 안 돼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인터넷으로 방송을 이미 한 거에 대해서 다시 보기로 어떤 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는 있는데 그건 좀 불법이긴 하죠. 어쨌든 그래서 볼 때마다 돈을 내고 이렇게 가입하는데 사실 이거는 한국에서는 굉장히 낯설지만 해외에서는 너무 당연한 문화인 거죠.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16 방송매체 이용 행태조사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매체로 응답자 중 55.5%, 한 절반이 넘는 수치인데요. 스마트폰을 선택했습니다. 네, 스마트폰을 선택한 응답률은 지난 2012년 24.3%에 불과했습니다만 2014년에는 43.9%로 증가를 했고요. 15년도에는 46.4%로 TV보다
높은 수치였죠. 아, TV보다 스마트폰이 더 필요하다. 네, 그리고요. 10대는 88.7%, 20대 83.6%, 30대 75.4%로 젊은 층일수록 스마트폰을 그 방송 매체로 인식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조사됐고요. 아, 진짜 공감되네. 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젊은 층들은 전통적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거의 없고요. 스마트폰의 미디어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TV는 거의 잘 안 보고 스마트폰으로 뭐 찾고 드라마, 영화 보고 쇼핑하고 사실은 이제는 뭐 거의 혼자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방에서 나 혼자 편하게 사실 TV가 언제 켜고 막 이것보다는 핸드폰으로 편하게 보는 그런 게 좀 더 익숙한 것 같아요. 저희 팀에도 똑같은 6살인데 네. 그 아이 교육을 위해서 TV를 안 놨어요 집에. 그래서 답답하지 않냐. TV 요즘 들어가는 거 드라마 같은 거 어떻게 보냐. 좀 TV 있잖아요.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 이렇게 그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거실에 TV 없어도 되죠. 내 손 안에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의 태도 변화에 미디어의 개념도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사람들의 미디어 선호도에선 지금 OTT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넷플릭스가 콘텐츠 유통 플랫폼에서 좀 한 발짝 나가기 위해서 콘텐츠 생산자로 태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그 미국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를 넷플릭스에서 제작을 했죠.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이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구독자의 선호도를 먼저 분석한 후에 기획부터 주인공 섭외 그리고 배급까지 이 전반에 걸쳐서 이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 투자자나 아니면 감독 선호도에 맞춰서 배우들을 섭외하고 뭐 스토리도 그렇게 바뀌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빅데이터를 돌려서 섭외와 뭐 촬영과 그 시기와 그런 것들이 다 결정되니까 굉장히 무서울 정도인데 진짜 무섭네. 이러니까 그 영화관 같은 전통 미디어에서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프로듀스 101처럼 시청자가 배우를 추천하는 그런 시스템이 나와서 영화가 그렇죠. 만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어쨌든 국내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옥자를 제작한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영화 터널의 그 김성훈 감독 또 시그널이라는 CJ ENM에서 제작한 거죠. 김은희 작가와 함께 김은희 작가. 네, 퓨전 사극 드라마 킹덤을 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넷플릭스 말고 이런 서비스를 하는 국내 업체는 없나요?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CJ ENM이 그 티빙이 아까 있는데요. 말씀하셨죠. 예. OTT 우리나라의 OTT 시대 개막을 알렸지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상파 방송사가 모여서 만든 엔스크린 서비스 플랫폼 푹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네. 이동통신사가 운영하고 있는 호핀 올레 TV 모바일 U+ 비디오 포털 아까 그 핸드폰에서 다 나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케이블 TV 업체들이 운영하는 딜라이브 플러스, 헬로비전 스틱, 에브리원 TV 뭐 이런 채널들이 있거든요. 맞네요. 네. 여기에 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뭐 이런 것들도 각각 네이버 TV하고 카카오 TV를 운영하고는 있어요. 근데 사실 아직까지 대부분 무료 가입자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이게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따르고요. 그런 어려움에 따르면서 뭐 수익률 하락, 뭐 독자적인 콘텐츠 미확보 이런 게 좀 문제점으로 많이 화두되고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콘텐츠 가지고 싸우려고 해도 시장 자체가 아직 유료화에 적응을 아직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신생 미디어들이 자체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지 못하고 광고에 좀 의존하려는 경향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 짝퉁 패션처럼. 네. 그럼 우리도 그 유료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네. 좀 뭐 시청할 때 돈을 좀 받아야 될까요? 여기는 지리산 트랙 상세 정보 올려요. 홍대 오면 꼭 이렇게 걸어보세요. 트랙 공유합니다. 강원도 추천 라이딩 코스 트랙입니다. 지금 트랭글 앱을 설치하세요. 70만 회원의 정성 어린 트랙 공유와 운동 기록까지 한 번에. 우리들의 아웃도어 앱 트랭글.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네. 로린이 네. 우리 짝퉁 패션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려요? 알려주세요. 저희 콘텐츠가 유료로 전환되기 전에
무료일 이거 때 생각만 해도 해피하네요. 네,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네. 짝퉁 패션에 관심 있는 분들은 팟빵 후기나 짝퉁 패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메일로 의견 주시면 언제든지 열심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팔로우와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공식 메일이죠. jjaktung@gmail.com으로 뭐 광고 문의부터 여러 가지 뭐 궁금증, 문의사항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저희 짝퉁 패션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죠. 네, 스포츠 마케팅 전문 기업 케이프온, 무지 티셔츠 전문 브랜드 길단, 아웃도어 전문 앱 트랭글,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모두가 저희 짝퉁 패션을 후원하고 계십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 시간은 한 줄 패션 브리핑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 핫한 패션 뉴스 뭐가 있을까요? 데일리안입니다. 편의점 3만 점 시대 유통업계 큰 손으로 부상. 유통업계에서 편의점의 영향력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통채널 중에 가장 많은 점포수를 보유하고 있는 동시에 매년 2자릿수 이상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편의점은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인데요. 1인 가구가 늘면서 소용량, 소포장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데다가 전국 각지에 점포가 생겨나면서 소비자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덕분입니다. 여기에 식음료 판매 서비스 외에 세탁, 택배, 복사, 현금 인출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편의점을 찾는 소비층도 중년에서 노인층까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 때문에 식음료 업계에서는 대박 상품이 되려면 편의점에서 먼저 상품이 떠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편의점에서 좋은 반응을 보인 제품은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등 다른 유통 채널에 입점할 때도 주요 매대에 진열되거나 지주사의 마진율을 좀 더 높게 가져가는 등 일종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경제입니다. 안목 인정받은 홈쇼핑, 패션 뷰티 제품 완판 행렬. 홈쇼핑 업계가 상품 기획 역량 강화를 통해 제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GS샵, CJ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등 홈쇼핑 업계 4개사가 집계한 올해 상반기 히트 제품 명단을 보면 셀프 뷰티와 단독 및 패션 브랜드, 가정 간편식 제품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CJ홈쇼핑에서는 엣지, 에셀리아, 코펜하겐 럭스, 지오 송지오 등이 10위권 내에 다수 포진하며 패션 MD 역량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현대홈쇼핑에서는 지난해 정고 디자이너와 손을 잡고 론칭한 고급 패션 브랜드 제이바이가 2위에 오름에 약진했고 홈쇼핑 단독 론칭한 한선 브랜드 모덴 역시 4위로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디넷 코리아입니다. 아마존 대형마트 체인 인수, 월마트와 경쟁. 인터넷 쇼핑몰 회사인 아마존이 미국의 고급 슈퍼푸드 업체인 홀푸드를 137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아마존의 오프라인 식품 시장 진출 소식에 월마트를 비롯한 식품 관련 기업의 주가는 일제히 급락했는데요. 아마존이 인수한 자연식품을 중심으로 판매하는 고급 슈퍼마켓 홀푸드는 미국, 캐나다, 영국에서 46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대형 체인입니다. 인수금액 137억 달러는 아마존이 2014년에 인수한 트위치 9억 7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아마존의 역대 가장 높은 인수금액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아마존이 보유한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의 잔고는 올 3월 현재 215억 달러인데요. 이번 홀푸드 인수는 모두 현금으로 충당된다고 합니다. 또 아마존에 따르면 이번 홀푸드 인수는 미국의 소매점 인수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헤럴드 경제입니다. 한여름에 모피, 청개구리 쇼퍼 뛴다. 겨울엔 에어컨, 여름엔 패딩과 코트, 그리고 모피를 구매하는 청개구리 쇼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역시즌 행사의 매력 중에 하나인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장점 때문인데요. 한여름에 가을, 겨울철 2월 상품을 큰 폭으로 할인 판매해 소비자가 비시즌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5월부터 이른 무더위가 몰려오면서 지난해보다 역시즌 행사를 앞당겨 진행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요. 그 세일폭도 최고 90%까지 확대 진행하고 물량도 100억 원 규모로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한 줄 패션 브리핑 잘 듣고 왔고요. 자, 이번 주 강타키의 이거 알아요. 네, 이번 주에 강타키의 이거 알아요는 다음 주에 영업 MD 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요. 기획 MD를 했잖아요. 저도 들었어요. 네. 이번 주 연기된다면서요? 아, 지금 제가 모으는 자료가 있는데 이게 핵심 내용이라서 요게 준비되면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좋은 이슈로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액션은 언제 배웠어요? 우리가 결방된다니까 되게 좋아하시네. 아, 빨리 끝내고 싶어서 안 달랐지 뭐. 에휴. 예쁘니까요. 아무튼 그 제가 알기로는 네. 강타키의 이거 알아요 시간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 교수님 또 욕하겠네. 네.
그러니까 뭐 죄송하다는 말씀 청취자분께 한번 드리고요. 네네. 다음 주에 기대하셔도 되시겠죠? 네, 일단 이번 주 준비돼야 되는 자료가 준비 안 된 점 지금 미국에서 온다면서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오고 있는데 정유라가 가지고 왔다는 얘기도 있고. 말이 먹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준비해서 제대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짝퉁 패션 21회 1부 여기까지인데 로리님 네? 끝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랜만이죠? 오랜만이네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됐습니다. 여기까지. 자,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